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판례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뭐냐면요. 요새 양도세와 여러 가지 취득세도 그렇고 세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이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게 비과세 되느냐,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세금이 워낙 커요. 부동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양도세도 많아지고 그 금액이 이제 수억 원인 경우가 이제 흔한 경우가 됐죠. 근데 판단을 잘못하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세무사가 이게 어떤 의뢰인을 이제 만나서 근데 이게 이제 토지가 워낙 고가의 토지인 것 같아. 이 사건에서 보니까 이런 이제 75억에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나오고요. 그래서 또 언제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세무법인에게 세금 신고 대행을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이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 요새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세무서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또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을 답변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매도해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금액 계산하려면 한 군데만 하지 마라. 최소 두 군데, 세 군데를 해서 계산을 해보고, 왜냐면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맡겨놓고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파시는 분이 그 세무사한테 각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당신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이 나오면 세무사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해서 이걸 인정하고 세무사가 그런 확인서를 써줬어요. 확인서 써주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금을 더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이 각서를 써준 세무사를 상대로 세금 더 나온 거를 네가 내라 라는 이런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을 걸었는데 이제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특히나 양도소득세는 정말 어려워서 요새 양포세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지금 이 땅을 그러니까 89년까지 취득을 해서 2018년도에 팔면서 75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 세무법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10억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각서를 쓴 다음에 세무조사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감가상각비 취득가의 가산 누락을 이유로 3,600만 원을 더 내라 이제 세금이 고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3,600만 원을 상속인이 더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각서 내용에 따라서 세무법인에 이 세금 3,600만 원을 달라라는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송을 할 때 이 세무법인이 어떠한 항변을 했냐면, 이제 여기 지금 감가상각비 취득가의 가산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 산 부동산의 가격, 이걸 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취득가액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오래되다 보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요. 근데 그 산정한 것 중에 상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임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매년 이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가액에는 이 감가상각비에서 공제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를
가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빼게 되면,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니까 취득가액이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는 더 늘어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돌아가신 분이 매년 결산서를 줘야 되거든요.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냈는지를 정확히 반영해서 환산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를 안 줬고, 그래서 이걸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 각서를 쓴 이상 이 사유로 세금이 더 나왔고, 그 부분이 법원에서는 1,400만 원 정도가 이 세무법인의 과실에 의한 거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하라 라고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책임 제한이나 손익공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제 배척을 한 것이죠. 제가 이 사건 판례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세금 계산을 해서 틀리면은 세무사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각서를 쓰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 계산은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딱 그 산수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의 견해에 따라서 어느 법인은 빼줄 수가 있고 어떤 법인은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사가 얼마다라고 정한 가격이 명백한 것들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추정치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걸 고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세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또 사후에 이런 것도 세무조사도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2, 3년 후에 나와서 그러다 보면 또 가산세까지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는 또 다른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세를 더 되는 방향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금이 더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세무서가 사실은 각서를 써준다는 게 사실은 특이한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써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무법인이 이 대행을 하고 아마 수수료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진다고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세무사들이 각서를 안 써주지요. 예. 수임료도 많지 않은데 써주지도 않고, 그리고 써준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면 최소한 2군데나 3군데 정도의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보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세무사들의 잘못과 이런 또 각서인 경우에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사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전문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함부로 써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쓴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잘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세무사들이 이 세무조사하는 세금 계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